대선 후보들이 경남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 많아 참신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정섭 함안 군수가 사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함안 군정은 비상 상황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 경남지방합동청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사실상 해고를 종용하는 요구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의 첨단 소재산업 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를 연구원 규모로 승격하는 작업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경남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후보들의 경남 균형 발전 공약을 송윤중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경남 균형 발전 공약은 교통망 확충과 관광 활성화에 집중됩니다. 교통망 확충에 문재인 후보는 김천 거제 간 KTX 조기 착공에 4조 4천억 원을 공약으로, 홍준표 후보는 김천 거제 간 KTX와 동대구 창원 고속철도 건설 등에 7조 4,200억 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김천 거제 간 KTX와 김해신공항 KTX, 울산 상망진 철도를 제시했지만 예상 비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남 지역 관광 개발에 문재인 후보는 서부권 농식품 단지 구축과 양산과 김해 거제를 잇는 관광 휴양벨트 조성에 6,4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했고, 홍준표 후보는 2조 900억 원을 투입해 지리산과 섬진강, 한려해상을 권역으로 하는 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내놓았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남해안의 해양레저 관광객 유치를 위해 767억 원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서부 경남의 농업과 관광이 접목된 체험형 관광 육성에 1조 6,800억 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문재인 후보는 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서부 경남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혁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는 경남 균형 발전이나 관광 개발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고, 또 제시한 공약 대부분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구상 중인 정책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아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사업자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차정섭 함안 군수가 구속됐습니다. 경남 민선 6기 단체장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는 첫 구속자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차정섭 함안 군수.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5천만 원 받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부실장이 돈 받았다는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한 차례 체포영장이 기각됐던 차 군수. 법원은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차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남 민선 6기 단체장 가운데 비리 혐의로는 첫 구속입니다. 영장에는 이현석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 군수가 사업자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받아 이미 구속된 비서실장을 통해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쓴 돈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받은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 군수 구속에 함안군도 비상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부군수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기소 이전까지 직무 대리 체제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차 군수는 돈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경찰과 검찰에서 대가성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비정규직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에 고용 불안을 부추기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창원에 있는 정부 경남지방합동청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산해수청과 마산세관 등 9개 정부기관이 입주한 경남합동청사. 이곳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A씨는 행정자치부 소속 청사관리소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용역업체 소속이어서 관리소가 인사권이 없는데도 교체를 요구해 사실상 해고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 계약에 없는 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신 업무고 지금 우리가 24시간 하고 있는데 맞아 이야기합니다. 그만둬라. 기회가 찹니다. 예. 문제가 된 업무는 지진 관측 업무. 이 업무 전반은 다른 업체의 일로 계약됐지만 관리소에서 A씨가 있는 시설 용역 업체에 강요한 겁니다. 때문에 시설 용역 업체도 청사 관리소의 A씨 교체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아무 사람이나 바꾸라 하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게 우리 의리입니까? 뚜렷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청사관리소는 업무 거부라며 석 달치 이윤을 삭감할 수 있는 벌점 80점을 잇따라 매기고 A씨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다 계약 이외의 업무까지 맡겨 갑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해야 되겠죠. 즉시 교체. 예. 안 되면은 우리는 결국은 논란이 불거지자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경남청사관리소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낙후되어가는 창원 국가산단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첨단 소재산업 연구기관인 창원재료연구소를 연구원 규모로 승격하는 작업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입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금속이 아닌 탄소 복합체를 외장재로 사용한 승용차입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30% 가벼워 연료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접는 동작만으로 200V 전압을 생산해 LED 200개 이상을 켤 수 있는 세라믹 필름입니다. 모두 재료연구소가 연구 개발한 신소재들입니다. 재료연구소는 지난 1976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시작해 40년째 재료연구와 신소재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계산업용 금속산업 소재 개발에서 이젠 에너지와 정보통신 분야의 비금속 소재 분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연구개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원 성격이 필수적입니다. 원 성격이 되게 되면은 소재 분야에 대한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소재 분야는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 전체적으로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창원 국회의원 2명이 올해 초 한국재료연구원 성격 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발의해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경남 상공계를 중심으로 각 당 대선 후보에 연구원 성격 공약을 요구해 일부 후보들로부터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선 후보군 중에서 많은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답변이 와 있고 나머지 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인 일본과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재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 재료연구원 성격 가능성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귀농 귀촌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장년층이 늘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국 최초로 한 대학에서 귀농 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2년 전 남해로 귀농한 유성아 씨. 다육이 농장을 시작했지만 처음 하는 농장 일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다육이만 키우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땅이 넓고 이러니까 적용하고 연계해서 뭐 좀 배울 게 없나. 유 씨처럼 남해에 귀농 귀촌한 인구는 지난 3년 동안 모두 1,400여 명. 뒤늦게 농사일에 뛰어든 귀농인들은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주민 20여 명이 조경 수업을 듣고 있는 이곳은 지역의 한 대학. 관광조경 디자인과에서 개설한 특별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시군마다 교육은 있지만 대학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시행되기는 처음입니다. 농기계 정비와 텃밭 가꾸기 등 현장 실습 중심으로 맞춤 교육을 진행해 귀농인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막연하게 배웠던 이런 조경이나 원예 기술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기술을 특히 같은 귀농 귀촌인의 네트워크도 형성되면서 초기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보다 이제 사회적으로 선후배 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해가지고 대학의 맞춤형 전문 교육이 제2의 인생을 펼치는 귀농인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통영 고용노동지청이 채당금 5억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고성 지역 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4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직원 139명의 임금 4억 5,600만 원을 체불했지만 체불 임금이 13억여 원이라고 거짓 신고해서 5억여 원의 채당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지청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회사 직원 11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김 의원에 대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뇌물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창원시 보건소 신청사가 오늘 준공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30여 건이 투입된 창원시 보건소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진료실과 병리검사실, 영상의학실, 예방접종실, 수유실 등을 갖췄습니다. 창원시 보건소는 시설이 오래되고 주차와 편의 공간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025년까지 나노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로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상남도는 나노 융합 기술의 상용화 메카 경남을 비전으로 나노 전문 기업 20개사를 발굴하고 나노 분야 매출 1,000억 원 이상, 수출 5천만 달러 이상의 세계적인 기술 보유 기업 3곳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지역 기업의 수출 대상국이 중국과 일본을 벗어나 아시아 전체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지난 1분기 국가별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중국은 2.3%, 일본은 9.8% 증가에 그쳤지만 나머지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은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